자, 수능 특강 수학원 6단원 레벨 2 한번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1번입니다. 자, 지금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 수열 B에는 등비 수열일 때 A1과 B1은 초항은 각각 1로 같고 7번째 항 A7과 7번째 항 B7이 같고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AK 등차 수열의 합이죠. 얘는 98로 같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B의 EK-1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A1과 B1이 각각 1이기 때문에 두 번째식 7번째 항은 초항 플러스 6D라고 쓸 수 있고 등비 수열의 7번째 항은 아래 6제곱 요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쓰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AK의 합, 즉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하여 2분의 n의 초항인 1이었죠. 2a 플러스 n-1 d 얘가 98이다. 요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약분하시면 우변은 14, 좌변은 1 플러스 3D가 되겠죠? 그래서 3D가 13이니까 공차가 3분의 13이다. 이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차가 3분의 13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봤을 때 1 플러스 공차가 3분의 13이죠? 6배 하시면 26. 즉 27이 R의 6제곱이 되는 거니까 R의 6제곱이 제곱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R 제곱이 3이다. 이 정도 쓸 수 있어요. R도 구할 수는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B의 EK-1, 이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고 B의 K가 아닌 B의 EK-1은 초항이 몇이죠? K자리에 잃는 거 B1, 즉 1이 초항이고 두 번째 항은 K자리에 2 집어넣은 거니까 B3이 두 번째 항인 거예요. 즉 공B가 몇이 되는 거야? R제곱이 되는 거죠. R이 아니라. 그러니까 R제곱이 몇이다? 3이다. 이런 뜻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이고 항이 5개인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R-1에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243에서 1 뺀 거니까 242죠. 그래서 121.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이런 게 공비가 R제곱이다. 초항은 1 집어넣은 게 초항이다. 요런 것들. 요런 것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이 2번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얘는 K자리에 1부터 2n-1까지 넣어서 더한 거잖아.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A 2n-1인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간단한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S 2n-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가 n제곱 플러스 n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한테 야, n자리에 5 넣어봐 라고 했다면 S9는 5의 제곱 플러스 5. 다시 예를 들어서 n자리에 6 넣어봐 라고 시켰다면 S11은 6의 제곱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는 소리예요. 자,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1도 궁금하고 A11도 궁금하죠? 그럼 첫 번째 A1은 S1과 같기 때문에 n자리에 몇 넣는 거야?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중요한 두 번째 11번째 항은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 즉 S11에서 뭘 빼시면 돼? S10을 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인가?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S 홀수예요.
S 짝수가 아니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야. 이때 너는 S11에서 S9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여기다가 몇 더하면 10번째 항만 슬쩍 더해주면 S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S11은 앞에서 구해놨죠? 36에서 6 더했으니까 42 빼기 S9는 N자리에 몇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구해놨죠? 그래서 30 그리고 문제에서 A10은 5라고 알려줬지? 그래서 7 이렇게 구하시면 좀 깔끔하게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정답은 5번 9가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되게 이상하게 풀려버려요. 되게 주의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 싶어. 잘 들어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하시고가 문제야. A에 대하여. 자, 이때 A16과 B16의 차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두 개의 힌트가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놈 한번 볼게. 첫 번째 놈.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AK에다가 빼기. 자, 뒤에 거 보세요. 뒤에 것은 B의 K 플러스 1이지. 일반항이. 그럼 K 자리에 1부터 집어넣으면 사실상 얘가 몇부터 시작하는 거야? B2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B2 더하기 B3 더하기 해서 B16까지 더한 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얘한테 슬쩍 몇을 더해줄 거야? B1을 더해줄 거야. 근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B1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우변에도 붙여줘야 되겠지?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되고 20 마이너스 B1이 되고 여기까지는 돼요? 그 다음에 좌변에서 B의 K 플러스 1은 얘긴 한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진 상태고 그래서 마이너스 B1이랑 더해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16까지 BK 이런 모양이 돼요. 이거 이해 가세요? 자, 다시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처리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BK라는 일반항은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BK예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놈을 보니까 AK 플러스 1이고 1부터 15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니까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16까지 더한 놈이에요. 그럼 나는 양변에 몇을 더해주면? A1을 더해주면 맞아?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더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16까지 AK라고 쓸 수 있고 우변은 30에다가 A1을 더했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럼 다시요. 첫 번째 식 정리한 거 다시 써볼까요? 첫 번째 식 뭐였습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AK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16까지 AK죠. 그러면 쟤는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BK에다가 마이너스 B16을 했다. 이런 느낌 괜찮아요? 얘가 20 마이너스 B1. 다시요. 요 두 번째 식. 시그마 K가 1부터 16까지 AK죠.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AK에다가 몇을 더했다? A16을 더했다. 맞아요? 그리고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BK. 얘가 몇이다? 30 플러스 A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최대한 이렇게 신속하게 식 정리를 해주면 유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뭐 해주면? 더해주면 2배의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AK. 얘는 소거되죠? 그래서 A16
마이너스 B16은 50 더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A1 마이너스 B1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A1과 B1이 어떻대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A16과 B16의 차이가 몇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40 나누면 20 그래서 내가 구할 값이 몇입니다? 20입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허둥지둥해서 끝나버려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 4번도 실수를 할 수도 있었어. 뭐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었냐면 우리가 내신 대비나 시즌1 수업하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좌변이 무엇을 의미해? 합 SN을 의미해 라고 되게 강요당했다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면 얘가 합을 의미해 이렇게 강요를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자칫 SN은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풀다가 실수할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는 합을 의미하는 건 맞지만 일반항이 겁나게 이쁘게 생겼죠? 선생님 이게 뭐가 이뻐요? 나는 이 일반항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넣어서 더해봐요.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해서 n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거 싹 뭐해라? 더해라. 이게 좌변의 의미 아니야? 그럼 이렇게 소거되죠? 그러니까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a1 이게 좌변인 거야. 이렇게 이쁘게 계산이 된다고. 맞아요? 자, 다시요. 두 번째. 우변의 요 시그마는 사용할 변수가 뭐죠? K죠. 그럼 요 일반항 입장에서 분모에 있는 n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죠?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n 플러스 1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게 사실은 K제곱대로 계산하고 K대로 계산해서 두 개 빼도 돼. 근데 이거 많이 나오니까 좀 외우라 그랬죠. 제가 에센셜 수업하면서. 일반항이 K의 K-1이면 어떻게 돼? 3분의 n-1 n 플러스 1. 이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좀 외워요. 그럼 유리해지니까. 다시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이 뭐였죠? 이게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였죠? 그래서 지금 너는 n자리에 n-1 넣은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랐으면 지금부터 암기. 모르면 그냥 계산. 그래서 얘 이렇게 곱하기 하시고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3분의 n의 n-1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A20을 알려줬을 때 A1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요 식의 양변의 n자리에 몇 넣으란 얘기야? 계산만 좀 실수하지 말고 하세요. 19 넣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A20이 되는 거니까 200 마이너스 A1은 3분의 19에 1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A1은 200에서 19 곱하기 6을 뺀 거와 같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정답 5번 8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지금 문제는 AN이라는 수열 자체는 이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 AN을 가지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셔야 되고 더한 게 BN일 때 그 BN을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서 B1부터 B12까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자, 요 AN부터. 아니, 뭐 이미 잘 나와 있는데 뭘 계산해요, 쌤? A 곱하기 B분의 C꼴이죠? 얘 부분분수. A 곱하기 B분의 C꼴이죠? 뒤에 것도 부분분수. 됐어요? 자, 그럼 앞에 거 부분분수 쓰시면 B-A분의 C 하면 1이죠?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됐을 거고요. 뒤에 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분분수 쓰시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 뭐니까? 전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때 물론 이 두 개의 놈이 동량으로 계산, 통분되기는 하는 건 맞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처럼 구한 AN을 뭐 하실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처리할게요. 통분하지 말고. 예를 들면 A1은 1 넣은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다시 A2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AN은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싹 다 뭐 할 거야? 더한 게 bn인 거잖아. 그럼 앞에 두 놈들은 이렇게 소거되니까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남았을 거고요. 뒤에 두 놈들도 이렇게 없어지니까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남았겠죠? 그러니까 다 더한 거, 즉 bn은 2분의 1 살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살았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살았고요. 플러스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너는 6분의 1에 n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이 bn을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더할 거죠? 그럼 너는 6분의 1이라는 상수는 몇 개 더했으니까? 12개 더했으니까 6분의 1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 뒤에 놈들은 1부터 12까지 집어넣어서 또 소거법 쓰겠죠?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12까지 집어넣을 거니까 15분의 1 마이너스 14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소거되겠죠? 그래서 결국 15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남았겠다. 이런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5분의 26 그래서 분자분모 더해라 정답은 4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역시나 실수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 적어둘게요. 아까도 썼던 거. 항의 합을 통해 일반항을 구할 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초항을 확인하셔라. 이걸 꼭 해 주셔야 돼. 습관적으로. 꼭 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항의 합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죠? 그럼 뒤도 보지 말고 n자리에 1부터 넣으세요. 그럼 S3은 루트 2 S1이죠? 근데 S1이 뭐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2루트 2입니다. 이때 S3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더한 거죠. 때문에 A3이 몇이 되는 거야? 2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올바른 A3인 거예요. 이게 자칫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주의했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문제 풀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쌤?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쓰고 시작하라고. 자,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나는 7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너는
항의 합이니까 S 몇에서 S 몇을 6을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S9에서 S6 빼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S9와 S6을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S3은 루트 2 S1이지. 다시요. 이거 쓰지 마세요. S4는 요 S1을 2로 쓰지 말라고. 이건 써야 되는데. 자, S4는 집어넣으면 루트 2 S2죠. 그럼 S5는 루트 2 S3이죠. 그런데 S3이 뭐야? 루트 2 S1이지. 집어넣으면 2S1.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다시요. S6은 루트 2 S4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ES2. S7은 루트 2 S5죠. S5가 그러니까 2루트 2 S1. S8은 루트 2 S6이죠. S6이 그러니까 2루트 6 S2. 마지막 S9는 루트 2 S7이죠. S7이 2루트 2 S1이니까 4S1.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S9-S6은 4S1에서 빼기 2S2 빼시오. 그럼 S1은 초항 A1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는 8이 됐던 거고, 빼기 S2는 초항과 두 번째 항 더하라는 얘기니까 1이죠? 그러니까 2. 그래서 정답은 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죠? 합을 가지고 항들의 항의 일부, 즉 부분합을 결정하는 거. 이거 알면 진짜 개꿀입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그렇게 필요했나요? 필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지금 요즘에 EBS 공부 일 안 하죠? 7번도 오타죠? 어디가 오타요? 시그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K가 1부터 7까지, N이 1부터 7까지 AK죠? 말 같지도 않은 거 써놨죠? 이게 K가 아니라 뭐야? N이야. 오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올바른 겁니다. 요즘 EBS 일 안 해요. 왜 이런 걸 틀리지? 그럴 수 있죠. 이게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쳐서 그래. AI 돌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오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구하란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풀었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5번째 항 나와 있잖아. 그럼 이 5번째 항을 가지고 6번째 항, 7번째 항 구하는 건 일도 아니죠? 일단 6번째 항 구할게요. A6은 N자리에 몇 넣었죠? 홀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10-A5. 그러니까 10. 다시 A7은 N자리에 뭐 넣었죠? 6이란 짝수 넣었죠? 6 집어넣으면 A6 더하기 6. 그래서 16. 그래서 A5, A6, A7.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A5를 가지고 A4부터 A1까지 거꾸로 가셔야 되죠. 우리 이거 문제 많이 풀었죠? 에센셜 할 때도 풀었고 모의고사 수업할 때도 풀었어요. 역추적할 때는 주어진 수학적 기납법의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AN은 이라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헷갈리지 않고. 자, 그러면 보세요. AN 플러스 1은 10-AN이죠. 그러니까 AN은 10-AN 플러스 1. 언제? N이 홀수일 때. 편하지 않아요? 다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이죠. 그러니까 AN은 뭐가 되는 거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면 실수 없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나 A4가 궁금하죠? N자리에 몇 넣는 거야? 짝수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A4, A5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다시 A3은 N자리에 3 넣은 거죠? 홀수 넣었으니까 10-A4지? 그래서 14. 이런 식으로. 허둥지둥 할 필요가 없어요. A2는 2는 거니까 A3-2죠? 그래서 12.
마지막으로 A1은 10-A2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A1부터 A7까지를 이쁘게 구할 수 있다. 역추적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시고 정답 4번 46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균합적 정의에 의하여 항들이 진행될 때 그 AN이라는 항은 최대값이 80일이 된대. 이때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이 같다면 그 n번째 항은 몇 번째 항이게?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우선 우리는 요 균합적 정의에 의해서 애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n이 1부터 6까지에서는 그 전항한테 계속해서 뭘 곱하겠대? 그러면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는 6까지 는 거니까 7번째 항까지는 계속해서 숫자가 뭐해진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어디까지 커진다고? 6 집어넣은 A7까지. 그리고 7 집어넣을 때부터는, 즉 A 몇부터는? A8부터는 뭐 했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A1, A2, A6, A7, A8, A9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N자리에 6 집어넣은 7번째 항까지는 진행되면서 점점점 커질 것이고 7번째 항을 기점으로 N자리에 7 집어넣은 8번째 항부터는 항이 진행될수록 작아진다. 이게 느껴지나요? 그럼 언제 항이 최대가 돼요? 7번째 항이 맥스를 찍었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즉, 요 최대값 80일은 몇 번째 항을 의미한다? 7번째 항을 의미한다. 이런 소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A라고 하면 너는 루트 3A인 거죠? 루트 3배 해가지고 등비수열로 커지니까. 그러면 너는 루트 3의 6제곱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의 세제곱 A가 되는 거지. 이게 몇이라고? 81이라고. 그러니까 A가 몇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아! 초항이 3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3인 거예요. 그럼 요 AM 몇 번째 항이 3이 되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요 7번째 항이 몇이었으니까? 얘가 81이었으니까 항들이 3씩 작아지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수열을 이루면서?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번째 항이어야 초항인 3이 되게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8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초항을 81로 볼게요. 초항을 81로 생각한다면 공차가 마이너스 3짜리 등차 수열인 거니까 일반항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81이라고 보는 거야. 1 집어넣었을 때 81이라고 봤다면 얘가 몇이 되는 거죠? 83, 84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를 지금 초항이라고 본 거야. 얘를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거야. 나는 얘가 몇이 되길 희망해? 3이 되길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3n이 81 그러니까 n이 27인 겁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그래서 27번째 항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몇 개를 간 거야? 27개를 간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개를 갔다면 몇이고 2개를 갔다면 몇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7개 갔으니까 몇이 되겠어요? A 33 이렇게 정답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너, 두 번째 항이 너니까 27번째 항이면 33이 되어야 되겠죠? 네. 자, 9번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 해설해주기 위해서 나도 문제를 미리 풀고 이 문제 풀 때 이런 얘기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면서 올 거 아니야. 수업 준비를 해서 올 거 아니야. 처음에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풀었었냐면 이렇게 풀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처음에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조합해서 풀었었어. 예를 들 거야. 얘는 이렇게 풀란 소리 아니에요. 얘는 B에는 AM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B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지. 양변에 N자리에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야. N 플러스 잘못 썼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너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BN이 AN 왜 이러니?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과 같지? 그래서 정리해서 넘기면 AN 플러스 2는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이다. 이렇게 AN에 대한 관계식을 썼어. 그래서 선생님은 혼자 문제 풀 때 이 관계식으로 문제를 풀었었다. 문제 쭉 풀어가지고 정답 당연히 맞았지.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되게 좀 별론 거야. 뭐가 별로냐면 이렇게 관계식을 조작해서 새로운 귀납적 정의를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굉장히 괜찮아.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나도 관성적으로 이렇게 풀었거든. 근데 이게 레벨 3가 아니잖아. 좀 쉽게 푸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졸라 해봤어.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하고 그냥 대입을 해봤다? 대입했더니 너무 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노잼. 이게 대입해서 안 나와야 유잼인데. 이렇게 식 조작해서 해야 재밌는 건데 사실. 노잼이에요. 그냥 대입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에? 진짜예요? 잘 보세요. 나도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넣어봤어. A1을 P라고 할게요. B1은 Q라고 할게요. 그럼 A2는 너에 의해서 여기 두 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P 빼기 Q인 거지. 그럼 B2는 너에 의해서 그냥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A3은 두 개를 뭐 한 거야? 뺀 거지. 마이너스 2Q. 더하기 빼기만 잘합시다. 그럼 B3은 더한 거지. 2P. A4는 여기서 이거 뺀 거지.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P. B4는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Q 더하기 2P. 다시 A5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여기에서 이거 뺀 거죠? 그러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4P. B5는 두 개 더한 거지.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Q. 마지막 A6은 두 개 뺀 거니까 마이너스 4P 더하기 4Q 뺀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B6은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Q. 여기까지. 뭐야? 얘가 몇이라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Q가 몇인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계산 실수하냐? Q가 1. 너 나 낚으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몇이야? 4. 너 이씨. Q가 4니까 얘 넘어가면 6. 그러니까 P가 몇이야? 3.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 노잼. 그래서 A1은 P죠? 그러니까 3이 되고요. B6은 얘죠? 그래서 P가 3이고 Q가 1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B6과 A1. 그래서 두 개 더하시오. 정답은 2번 마이너스 1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자, 수원 6단원 레벨 3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하는 것 잘 한번 여러분 한 것과 비교를 해 가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는 수열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입니다.
초항이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일반항 쓰기는 좀 부담스럽죠. 물론 쓸 수는 있고요. 자, 이때 bn이 닿은 것 같대. 자, 그러면 요 bn 정리를 해보면 an으로 통분해 보니 an분의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공차가 되겠지? 그래서 너는 an분의 3이다. 이렇게 bn을 결정할 수 있어요. 다시 an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초항이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표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 지금처럼 정리해서 an을 이 정도로 잡아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와 bk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bn 나와 있는 거 잡아준 거 집어넣어 보면 ak분의 3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3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8분의 45가 됐던 거예요. 그럼 양변 9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5가 됐겠죠? 그러면 좌변의 시그마의 일반항을 봤더니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부분 분수에 의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28분의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 역시나 a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k 플러스 1번장에서 k번장 뺐지? 얘는 공차라고. 맞니?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3 곱해주시면 플러스가 되고 15 이런 식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식 한 줄만 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은 28분의 15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너는 대입해서 소거법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1 넣으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2 넣으면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해서 10 넣으면 a10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이 되고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28분의 15는 a1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이 되겠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초항 구하시오가 문제죠. 자, 그럼 이것 처리도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너는 두 개 곱한 거 로 통분을 해보면 a11-a1이라고 쓸 수 있죠.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이해가 가니? 이게 등차 수열 an이니까 자꾸만 나는 항의 차, 항의 합 이걸 이용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방법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바꿔주면 네가 통째로 뭐가 돼요? 항의 차죠? 그러니까 10d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30이 되겠지? 그럼 약분해주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맞아요? 그러면 이 분자에 마이너스 2 있는 거지? 그러면 a1, a11분의 1이랑 마이너스 56분의 1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a1에 a11이 마이너스 56인 거죠. 그런데 a11은 a1에다가 몇 d 더한 거야? 10d 더한 거 같이 10d.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 얘가 마이너스 56이다. 그러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30의 a1 플러스 56이 0이 되는 a1의 뭘 구하시오가 문제야? 합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래서 근계수관계로 30. 나는 이렇게 쓰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의 합과 항의 차를 등차 수열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레벨 3 2번입니다. 자, 양수 PQR에 대하여, PQR 양수예요. 다음과 같이 생긴 사인, 지금 무슨 수열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인이 왜 나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생긴 사인 함수에 대하여 주기가 4래. 그럼 일단 주기 가지고 Q 값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 4는 Q가 양수니까 Q분의 2파이. 그래서 Q 값이 2분의 파이다. 이렇게 Q 값은 나왔습니다. Q는 결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1과 F2가 1로 같은, F1과 F2가 1로 같은 R 값을 A1, A2, A3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F1과 F2가 1로 같다고 했으니 각각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F1은 X자리에 1는 거니까 P의 사인 Q는 2분의 파이라고 구했죠? 2분의 파이에 X자리에 1 넣었으니까 1-R 얘가 1이다. 이런 뜻이지. 다시요. F2는 P의 사인 2분의 파이에 2-R이 1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R을 찾고 싶은 거예요. R.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봤더니 얘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R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각변환이 되겠죠. 각변환이. 그래서 너는 P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 R 얘가 1이다. 그럼 너에 의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R이 P분의 1이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왔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개해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R이기 때문에 너도 각변환이 가능하죠. 그럼 P의 사인 2분의 파이 R 리가 1이므로 사인 2분의 파이 R이 P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만족하는 R이 필요한 거죠. R. 그럼 가만히 봤더니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같고 사인과 코사인으로 값들이 결정되어 있으니 우리는 제곱해서 더하면 몇 되겠어? 1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너 제곱하고 너 제곱해서, 즉 얘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1이므로 P제곱분의 2가 1이다. 그래서 P제곱이, 그래서 P가 양수 루트 2다. 이렇게 P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할 건 뭐라고? P가 아니라 R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P 값 구한 걸 다시 넣어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R이 루트 2분의 1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러면 2분의 파이 R이 몇이 되어야 루트 2분의 1이 됩니까? 이런 뜻인 거야. 몇이면 되죠? 4분의 파이. 몇이면 되죠? 4분의 7파이. 몇이면 되죠? 4분의 9파이. 몇이면 되죠? 4분의 몇이에요? 8이니까 7이니까 16파이. 아니지, 뭔 소리야. 6이니까 15파이.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여기까지 돼.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보기 좋게 틀려요. 왜 틀릴까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R이 루트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2분의 파이 R을 구한 거거든. 이게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요 2분의 파이 R은 코사인뿐 아니라 어디에 집어넣었을 때도, 사인에 집어넣었을 때도 똑같이 P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말은 2분의 파이 R, 요 2분의 파이 R이라는 게 사인과 코사인의 결과값이 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리고 P는 양수죠. 그러니까 이 2분의 파이 R은 반드시 몇 사분면각? 1사분면의 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분의 7파이,
4분의 15파이 이런 애들은 탈락됐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쓸게요. 4분의 8 더하면 되니까 4분의 8 더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R은 2분의 1, 내가 원하는 R은 2분의 9, 2분의 17, 2분의 25, 2분의 8 더하니까 2분의 8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R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를 A1, A2, A3, A4, A5, A6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얘네들 싹 더하세요가 첫 번째 질문이죠. 요게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AK를 물어본 거니까 요 6개의 R 값이 AK였잖아. 요거 더하시오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럼 요거 더하시면 왜? 나 계산 실수했니? 요거 더하시면 몇이냐 이거? 2분의 10에 27에 52에 85에 126. 그래서 여기서 63. 요게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뭘 물어봤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PQR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F1에서부터 F6까지 함수값도 구해야 돼. 그럼 함수식 결정을 해야 되려면 함수식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함수값을 구하려면. 자, 그래서 우리 fx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요만큼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fx는 p가 몇이었어? p가 루트 2였죠? 루트 2에 사인 q가 몇이었어? 2분의 파이에 x-r인데 r은 때에 따라서 다른 거죠? r은 얘네들만 가능한데 때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f1은 루트 2의 사인 2분의 파이에 1 빼기인 거지? 여기서 r이잖아. 근데 요 r은 k가 1인 거. 즉 첫 번째 놈이지 A1. 그러니까 2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2분의 1이고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 그래서 약분돼서 1.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다시요. F2는 루트 2의 사인 2분의 파이에 X자리에는 2가 들어가는데 그때의 R은 두 번째 R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R이 2분의 9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아닌가요? 얘가 몇이죠? 도와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9파인 거지? 마이너스 4분의 5파인 거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다시요. F3은 루트 2의 사인 2분의 파이에 3 넣고 세 번째 놈이니까 2분의 17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얘 몇이야? 2분의 3파이에 마이너스 4분의 17파인 거니까 4분의 11파인 거지? 4분의 11파이니까 어디니? 4분의 11파이니까 여기지 여기. 아닌가요? 아니죠. 이쪽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각변환 빨리빨리 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F4는 루트 2의 사인 2분의 파이에 4 마이너스 2분의 25. 얘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F5와 F6을 계산하면 1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시오가 문제니까 여기서는 2가 나왔겠죠. 그래서 요 2와 첫 번째 정답 63 더해서 정답은 6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6단원 레벨 3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번이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 수열 AN이 정수로 항들이 이루어져 있을 때 모든 항은 정수예요. 다음과 같은 귀납적 정의가 써져 있습니다. 이때 10번째 항이 20이 되도록 하는 첫 번째 항 구하시오가 문제야. 첫 번째 항 구하는 게 문제라고 해서 첫 번째 항을 P라고 잡아놓고 키우면 되겠어요? 뭐 하는 거야? 네, 역추적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거. 그럼 선생님이 우리 사실 모의고사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했죠. 역추적하는 거. 역추적할 때에는 귀납적 정의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라? A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꾸고 시작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역추적하기 위해서 얘의 모양, 귀납적 정의 모양을 A에는 이라고 바꿀게요. 그럼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AN이니까 AN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범위는 유지되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N 더하면 AN이 된다. AN이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역추적해 주시면 좀 더 빠르죠. 효과적이고. 자,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 A10은 몇이야? 20이야. 이거 가지고 역추적해서 A9 구하시면 돼. 자, A9는 구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넣어. 해서 몇 얻어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요. 맞아? 아니면 N자리에 9는 거죠. 9. N자리에 9. 그러니까 29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별되는 거지. 이때 주의사항은 값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쓰지 마시고 그 값이 범위 내에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A9가 마이너스 5였다면 A8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정수가 안 되죠? 탈락. 그래서 A8이니까 8 집어넣은 거지. 8 더해서 3. 얘는 3이고요. 그 다음에 29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정수가 안 되니까 역시나 8 더해서 A8은 37이다. 이런 식으로 가란 얘기예요. 이렇게 쭉쭉쭉 가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해볼게요. 자, A7은 마이너스 4 나누면 정수 아니니까 7 더해서 10. A7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정수 아니니까 7 더해서 44. A6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정수 아니니까 6 더해서 16. A6은 역시나 6 더해서 얘는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1일 수도 있고 몇일 수도 있어요? 6 더해서 50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A6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각각의 A6을 가지고 쭉쭉 가면 되겠죠. 자, A5는 16이라면 마이너스 4로 나눠서 마이너스 4 아니면 5 더해서 2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11이라는 여섯 번째 항이 있었다면 다섯 번째 항은 5 더해서 마이너스 6만 가능했겠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정수가 아니니까 50도 5 더해서 55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갑시다. 그 다음에 너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A4는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정수 나오죠. 그래서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아요? 이걸 쓰면 틀리는 거라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정수가 되는 건 맞지만 그 결과값이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니까. 요 작은 결과값이 음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4 더한 몇만? 0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A4가 4 더해서 25 얘도 4 더해서 마이너스 2 요 마이너스 2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탈락된 거예요. 그 다음에 4 더해서 59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세 종류의 A4만 가능합니다. 계속하면 A3은 3 더해서 3 A3은 3 더해서 28 A3은 3 더해서 62 그 다음에 A2는 2 더해서 5 A2는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7 가능하죠? 음수 가능하고요. 아니면 2 더해서 30 A2는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안 되니까 2 더해서 64 A1은 1 더해서 6 그 다음에 요 A2였다면 마이너스 4로 나눠도 안 되고 1을 더해도 음수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 다음에 A1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안 되고 1 더해서 31. 그 다음에 마지막 놈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1 더하면 65. 이렇게 A1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15죠. 15에 21이지. 그래서 21 더하셔서 정답은 8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추적하는 거 충분히 우리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 내에 있는 거 없는 거 그 정도의 구별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